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을 인정한 애플이 이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애플의 맹목적인 충성도로 보였던 이용자들까지 분노하는 상황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른바 애플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지은 기자, 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폰 도대체 어떤 기종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상 2014년 이후에 출시된 모든 아이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8과 10을 제외한 그 전에 아이폰 6, 6X, 그리고 SE, 그리고 7 등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거의 뭐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이 문제 왜 발생한 겁니까? 무엇보다 아이폰 배터리 결함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속도를 늦춰서 교체를 유도하고 그리고 성능 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시킨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12월 초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해서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지금 일파만파 확산이 됐거든요. 일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알기 쉽게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화면으로 보시면 지난 2월에 운영체제 10.2.1 버전을 적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성능이 저하된다고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12월 9일 날 타일러 반이라는 미국의 17살 소년이 온라인 사이트 레딧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부터 사실상 일파만파 퍼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소년이 실험에서 구형 아이폰 배터리만 교체했더니 초기 성능을 회복했다. 이런 실험적인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이제 애플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분노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지금 소비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성능을 저하시킨 것보다 오히려 그 은폐하려 했던 그 사실이 더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와 관련된 소송은 일파만파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애플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한인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막 휴대폰을 많이 바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바꾸게 된다면 돈으로서 또 막 그런 게 되고 회사 측에서 무시한다는 느낌도 들고 결국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화기를 사게 만들기 위한 조치 아니느냐. 결국엔 그렇게 눈속임을 하고 새로운 전화기를 사게 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데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먼저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시민 2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일리노이주에서도 5명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날인 22일 뉴욕과 인디애나주에서도 집단 소송이 일어났고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이스라엘도 오늘 아이폰 이용자 2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소송의 핵심 내용들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사용자 동의도 없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서 속도를 낮췄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재산권 침해다라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폰의 사용성과 가치가 떨어졌고 또 폰과 배터리 교체 비용도 발생했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형 아이폰 성능이 회복된다는 걸 알았다면 쓸데없이 새 핸드폰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았다는 의견이죠. 예, 문제는 애플 측의 대응이 좀 미미하다. 다시 말해서 인정은 했지만 사과를 하진 않고 있는 이런 모습에 더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애플 측은? 네, 아직 줄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아직 애플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해명을 좀 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폰에. 네. 거기에 그걸 오래 쓰면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아이폰이 예상치 못하게 꺼지는 일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성능을 제한시켰고 이게 오히려 종합적인 성능뿐 아니라 기기 수명의 연장에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애플사가 한편으로 최근에 업데이트를 다시 단행을 했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아이폰 6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3일에 최신 버전인 11.2.1로 업데이트를 하라는 메시지가 떠서 저도 실행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좀 버벅거림이나 이런 게 없어지긴 했지만 이게 이번에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킨 거를 다시 원상복구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삼성이 배터리 폭발 사고로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애플사의 어떤 문제가 지난해와의 삼성의 대응과는 좀 뚜렷한 차이점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번 이른바 애플 배터리 게이트로 오히려 삼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주류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지난해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삼성이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로 생산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에 결과를 공개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애플의 대응에 참 미흡하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안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스마트폰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인데 이번 문제에 대한 대응 자세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김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